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어른이 돼도 일일 일치키는 부담스러워입니다. 모모북스에서 출판했고요. 저자가 3명입니다. 임서정님, 김우리님, 송한희님. 이 책은 각 챕터별로 3명의 작가가 각자 자신들의 생각, 에피소드들을 이어갑니다. 프리랜서 L, 직장인 K, 필라테스 강사 S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그냥 설정인가 했더니 실제 작가들의 직업이 맞더라고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파트별로 프리랜서 L, 직장인 K, 필라테스 강사 S의 이야기들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3명의 작가가 비슷한 듯 조금은 다른 각자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이 이 책의 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모북스에서 출판된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 라는 책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과 약간 시리즈 연작처럼, 물론 작가는 다르지만 비슷한 결을 가지고 펴내고 계신 것 같아요. 표지나 디자인도 그렇고요. 제목이 참 참신하죠.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는 20대 작가의 이야기였고요. 어른이 돼도 일일 일치키는 부담스러워의 작가들은 30대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느낌이 뭔가 차이가 있겠죠. 예전에 어느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까지 5 식구가 살았는데 가끔 아버지가 퇴근길에 치킨을 사오셨대요. 그런데 항상 치킨은 부족하기만 했죠. 치킨 한 마리를 5 식구가 먹기엔 당연히 부족했겠죠. 친구는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고 그 시절을 돌아보면 왜 아버지는 치킨을 꼭 한 마리만 사왔던 건가 싶었대요. 치킨 2마리를 못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도 않았는데 왜 아버지는 매번 한 마리만 사와서 어린 아들, 딸을 애태웠던 걸까요? 이야기가 좀 샛길로 빠졌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른이 돼도 일일 일치키는 부담스러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이로운 시간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간.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나와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라 생각했던 나였다. 하지만 30대가 되어보니 20대와는 달리 만날 수 있는 친구나 시간이 한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바쁜 직장 생활로 약속 맞추기가 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너도 나도 이제 더는 밖에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처음엔 내 의도보다도 자연스레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혼자 있게 된 것이었지만 30대의 나는 닥쳐온 그 상황을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고 나 혼자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면 여전히 재밌고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느껴진다. 물론 아직도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가는 것도 꽤 좋아한다. 하지만 20대의 열정과는 달리 30대의 열정은 한정적이고 20대보다 체력도 많이 부족할 뿐더러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의 우선순위를 늘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20대와 달리 30대는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나를 발견한다. 그 무엇보다 둘도 없는 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나이. 가장 이로운 시간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간. 왜 그럴까?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 없을 때는 온전치 못한 나 자신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건 늘 흔들렸었다. 내가 없기에 남들의 이목에, 남들의 말에, 남들의 행동에 상처받기 일쑤였다. 그렇게 무한히 흔들리면서 나는 알 수 없는 좌절감을 맛보았다. 이유도 모른 채.
그렇다고 누굴 탓할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내가 온전치 못함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무한정 반복될 뿐. 무엇이든 혼자 해보자.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물론 이미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며 제일 온전해지는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자. 하루는 길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단 하나뿐인 하루이다. 훗날 떠올릴 때 그 순간 참 좋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채워줄 사람은 바로 나이다. 그렇게 오롯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순간을 채워나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와도 나 자신을 가장 잘 믿어줄 사람은 나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응원한다. 당신의 30대를.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냉정한 마음의 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기. 사람들을 만나보면 유난히 빛나는 사람이 있다. 무슨 차이일까?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빛나 보일까? 자격지심에 휩싸인 적이 있다. 정답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서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은 더 떨어졌고 알 수 없는 패배감에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차이는 하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더 낫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중심이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부족함도 그대로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것. 보기보다 사람들은 상대의 부족함을 흉보기보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를 인정한다. 자존감이란 잘난 부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20대 후반에 한 사람과 연애를 했을 당시 헤어짐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난 왜 힘들어 했을까? 있는 그대로 헤어짐을 받아들이면 됐었지만 내 진실한 마음보다 상대가 나에게 뭔가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아쉬움이 컸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싫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크나큰 아픔에 견딜 수 없어 친구의 추천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심리상담 선생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선생님은 명쾌한 정답을 주진 않으셨고 그저 질문하셨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었다. 선생님 질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나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답을 내려야 할 결정을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관계에서 자존감이 높고 안 높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만약 내가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연애를 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겨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그저 선택사항일 뿐이란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이 좋아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상대의 마음이 100% 내 마음과 같다 확신할 수 있을까? 그저 진부하다고 생각했던 믿음과 배려라는 단어가 스멀스멀 떠올랐고 그 모든 일에 내 자존감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연애에 있어 문제의 본질을 찾고 둘 중 단 한 명이라도 확신이 없다면 맺고 끊음을 정확히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30대가 되었으며 내 부모님께 누군가를 처음으로 인사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둘만의 관계에 확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 부족한 이 관계를 바꿔나가고만 싶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홀로 착각 속에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해왔던 것이다. 책에서 이런 글을 우연히 접한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봤을 때 어느 시점부터 모든 일이 다 뒤엉켜 안 풀리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건 꽤나 잘못 연애하고 있는 것이라고. 연애를 끝낸 후 작고 미세한 부분이라도 나와 맞지 않는다면 크게 상실하거나 다름에 대해 상처받고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 나 자신을 어루만질 수 있는 건 참 중요하다. 어떠한 일이든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20대에는 그럭저럭 일과 사랑이 처음인지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더라면 30대는 처음이 아니기에 비교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내 삶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쓰다듬음은 결국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의 출발선이며 자존감과 연결된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주의 깊게 들을 수 없는 내 숨소리까지도 나 자신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찰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중심이 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가끔은 세상의 중심 밖으로 나와볼 용기. 어릴 적 아버지께서 지구본을 사주셨는데 그때의 기억으로 무척 크고 나라별 색상도 알록달록했고 적도에 불이 들어와서 늘 보고 또 봐도 호기심을 가득하게 만들었다. 어린 나는 지구본을 보며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 나라는 이런 기후구나. 이런 문화구나. 알고 익히기 바빴었다. 지금은 한 지구 아래 나라별로 문화도 가치관도 사고방식도 정말 다르지만 어떻게 세계의 명작 소설이나 영화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공감을 사고 감동을 끌어낼 수 있을까 대단하고 신기하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사전처럼 정리된 인간의 명작이랄까? 20대에는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왜 명작이라는 단어가 붙을까 도통 집중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생각이 들었던 작품들이 30대에는 보고 또 보면서 가장 단순하고 딱딱할 수 있는 진부한 진리를 통해 잠시 어질러진 마음을 정리해보곤 한다. 10대에서 앞자리가 2로 바뀌었을 땐 더는 부모님의 울타리에 묶여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쾌감, 해방감이 컸다. 내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거나 방향성에 대해 심오한 고민도 결정도 없었다. 그러다가 30대에 들어서 보니 잘 산다는 건 그저 날 위한 책임도 있지만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기도 하더라. 부모님의 얼굴은 곧 나였다. 부모님은 한평생 당신들의 청춘을 우리에게 바쳤다. 그 희생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들을 절대 잃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택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공간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평소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가거나 시도해보지 않았던 스포츠를 접하거나 가깝든 멀든 혼자 여행을 가보는 것들의 시도.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잠시 멈추고 홀로 떠나는 이 모든 것들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는데 최고 좋은 시간이 되어준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절망도 용기도
불어넣어 줄 사람은 바로 나이다. 그렇기에 모든 경험을 다양한 사람들과 굳이 다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혼자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여유로워진다. 나의 가치를 내가 높이고 내 가치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무엇이 되었든 나를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용기는 다 내어보고 싶어졌다. 나약한 인간으로서 늘 부족함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볼 수 있는 용기의 힘을 나로부터 찾기 위해 그 어떠한 것도 나의 힘으로 해보는 거다. 그리고 그런 나를 알아볼 사람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난 참 행복한 거다. 멋질 필요 전혀 없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를 왜 정해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체감하는 삶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시간은 분명 똑같이 흐르는데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일상에 반응하는 감정을 스스로 당연히 여기며 생략하기 때문 아닐까? 그러기에 우리는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버킷을 정하는 것이 아닐는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이한, 특이한, 매번 할 수 없는 버킷을 정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일상에 보탬이 될 만한 소중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 모든 버킷은 소중하다 생각했다. 일상은 늘 소중하니까. 그 일상을 인지하며 사는 삶이 소중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해 보는 것도, 정돈되지 않은, 가보지 않은 산행을 하는 것도, 내가 꺼리는 일들에 집중해 보는 것도, 거창할 필요 없이 내가 생각한 나의 잣대와 내 사고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보며 또 다른 메시지를 얻는 것. 버킷이란 거창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의 패턴과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시작점이 중요한 것. 20대와는 다른 나의 30대는 바로 거품 쭉 빠진 올곧은 나의 모습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 보이는 거창함 말고 단단한 나의 중심을 찾는 나의 여정 말이다. 오늘도 썸 타는 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동료, 친구, 연인, 가족 등 어떠한 관계를 맺기 전에 썸이라는 시간이 있다. 단순 남녀 사이에서가 아니라 대부분 처음 만나는 누군가와의 시작에는 항상 썸이 존재하며 밀당도 하고 매력 발산을 하기도 한다. 썸일 때의 우리는 꽤나 설렘을 느끼며 시간을 보낸다. 나를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잘 모르는 그 사람이 궁금해서 말이다. 이렇게 썸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된다. 사람 관계에서의 썸은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 인생도 매일이 썸의 단계가 아닐까. 매일이 처음인 인생에 좀 더 나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노력도 했다가 내려놓기도 했다가 마냥 좋기도 하니 이게 썸과 같은 게 아닐까 싶다. 썸은 사전적 정의로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귀는 듯이 가까이 지내는 미묘한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미묘하고 복잡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썸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 스스로와 매일 썸을 유지한다. 관계에서도 매일 만족스러운 썸의 관계가 될 수 없듯 우리의 인생도 매일이 만족스럽진 않다. 썸으로 시작된 관계가 다 연인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 꼭 완벽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나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30대가 되기 전 난 썸이라는 과정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했다.
어쩌면 결과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다 보니 결과는 어떻게든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더라. 다만 내가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 중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따라 내가 느끼는 바도 달라졌다. 또한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결과 중심적인 경우 다시금 흔들리게 되지만 과정 중심적으로 행동할 경우 더 잘 이겨내고 좀 더 나은 새로운 결과를 만든다. 사실 나도 보통의 사람인지라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결과에만 목매달며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인생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익숙한 삶을 살게 되고 어느 순간 찾아오는 현실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결과에 너무 애쓰지 말자. 33이 되고 보니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게 더 많고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일 뿐이었다. 인생이 애쓴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평생 썸을 타듯 나 스스로와 밀당을 해야 하는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즐겼으면 한다. 결국 나쁜 년이 잘 산다. 최근 한국 드라마는 캔디형 캐릭터보다는 희대의 악녀 연민정, 여다경과 같은 캐릭터가 오히려 더 사랑을 받고 있다. 90년대 눈물을 머금고 팥쥐들에게 구박을 받는 콩쥐가 사랑받던 시대에서 우리는 왜 나쁜 악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와 같은 명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착한 사람보다는 영리한 악녀가 낫다는 생각이 과거보다는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칭찬에도 행복해하고 사람들을 잘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믿었던 상대가 배신을 했을 때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증오와 원망이 생기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궁지로 몰고 간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착한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속이 망가져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정신과에는 정작 와야 할 사람은 안 오고 상처받은 사람만 온다. 특히 직장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순간 업무 성과와 업무량은 반비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의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너무 지나치다 보면 상대방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 당연함에 대해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 원치 않는 이별 열차를 탈 수도 있다.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물론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살아보니 결국 나쁜 년이 잘 산다. 치맥 한잔하며 털어내는 단단한 멘탈을 갖자.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좌절을 하는 시기가 있다. 10대에는 성적표의 좌절, 20대에는 취업 문턱에서 좌절, 30대에는 직장 생활에 느끼는 회의감, 결혼을 했다면 당장 갚아야 할 아파트 대출금 고민, 40대에는 육아 스트레스 등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멘탈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태생적으로 유리 멘탈인 사람 중 하나이다. 이런 나의 성격을 잘 알고 내가 힘들 때마다 잘 다독여주는 회사 동생이 하나 있는데 28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웬만한 일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나는 그 친구의 성격을 닮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뻔한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으나 그 친구의 대답은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지금 있는 일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걸 미리 배워둬야 돼요. 젊었을 때 미리 멘탈을 잘 케어해야 앞으로 살면서 더 큰 사건들이 생겨나도 덜 다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회의감, 이직에 실패했을 때의 상실감 정도는 나보다 더 오래 인생을 산 어른들의 문제에 비하면 작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정말 뻔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나에게 펼쳐진 일들이 너무 힘들고 크게 느껴지더라도 앞으로 살면서 더 큰 일에 대처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힘을 길러낼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에 있는 2030 청년들, 치맥 한잔하며 털어내는 단단한 멘탈을 갖자고요. 지구본의 같은 쪽을 바라볼 사람을 만나는 것. 연애를 많이 해봐라. 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는 말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왜 연애를 많이 해보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성을 만날 때 단 한 번도 나 자신과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만난 적이 없었다. 다르다면 그건 틀린 거야. 나랑은 전혀 맞지 않아. 재미없어. 등등의 생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바빴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참 이기적이었다. 연애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인데 말이다. 왜 연애는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 남자와 여자라는 동물의 다름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저 같은 사람으로서 나와 다름이 싫었다. 하지만 연애란 네모와 세모가 만나 같이 배려하고 믿어주며 새로 깎고 깎아 동그라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이 나는 참 미숙했던 것 같다. 이걸 깨닫는 과정은 쉬웠다. 내가 더 많이 좋아했던 사람을 만나서 깨달았다. 참 힘들더라, 연애라는 거.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는 감정을 인정하긴 싫고 상대방의 행동이 내 입맛대로 되지 않으면 그저 그런 게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며 오로지 내 생각과 기준대로 합리화하기 바빴고 그 와중에 상대방의 행동은 늘 내 뜻과는 다르게 엇나가기 바빴다. 물론 이것도 내 기준에서. 연애를 잘하고 사람을 잘 만나 결혼이라는 결실을 본다는 것. 아직 나도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여 결혼이라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간다는 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폭이 넓어야 함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미성숙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는지 모를수록 연애는 위험하다. 30대의 연애는 20대처럼 새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호감을 느끼기 힘들다. 이미 많은 사람을 거쳤기에 그럴 수도 있고 다시금 새로 누군가를 만나 감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진리는 바로 하나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어떠한 요소든지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 끼리끼리는 나쁜 의미도 좋은 의미도 아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쏟는 만큼 그 사람이 쏟는 부분이 보이기 마련이다.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지구본의 어떤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타입인지, 지구본에 관심 있는 건 디자인인지, 혹은 대륙의 문화, 환경, 인종을 통틀어 어떤 나라의 매료가 되는지 등 나와 그 사람의 공통 분모를 알아야 할 것이다. 가장 쉽게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즉 외모, 환경, 타고난 재능 말고 사람을 보자.
어차피 30대 정도 됐으면 20대와는 달리 인생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것을 이미 한 번쯤은 겪었을 터. 인생의 굴곡을 누구와 함께 견뎌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 냉정하게 내가 제일 우선시하는 부분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의 공통 분모를 잘 엮어 세모와 네모가 만나 견고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장시켜 나가자. 30대는 20대와 달리 열정은 부족할지라도 더 성숙한 연애, 더 배려할 수 있는 연애, 더 안정적인 연애를 할 환경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여유는 보이는 것의 기존에서 오는 것이 아닌 본인 마음에 달려 있다. 조급함을 버리고 나도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자. 이 글은 남을 위한 글이라기보다 나 자신이 더 곱씹을 수 있는 글이 되기도 하겠다. 두 손 모아. 멀리서 봐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가까이서 꽃을 보며 어루만지다 보면 꽃은 금방 시들해지고 색이 바랜다. 아끼고 사랑한다면 아름다운 꽃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 멋대로 어루만지고 꺾을 수는 없다. 사랑이 처음이라서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나이 30대. 물론 누군가에겐 처음이겠지만 상대방도 처음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달라진다. 나 또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을 내 입맛에 맞춰 내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바뀌길 원했었다. 그땐 무아지경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내 기준에 어긋난다면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기 바빴고 울고불고 전화하고 떼쓰고 문자 보내며 그 사람이 내 말대로 행동하길 끝끝내 바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시간이 흐르면 내 상처가 아물듯이 내가 준 상처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진 않았다. 다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달라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어떠한 이유도 목적도 상실한 채 변화에 급급하여 해명하든 싸우든 버티든 결론은 늘 파국이었다. 상처가 상처를 낳았고 말이 가진 힘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서로에게 아픔만 남겼다.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이별이었고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덜 좋아하고를 떠나 이별에서 남는 건 별로 없었다. 그저 상처와 헤어졌다는 사실만 남는다. 길에서 마주쳐도 알면서 모른 척 스쳐갈 만나기 전에 남남이 된다. 받아들일 수 없던 시간 동안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한테 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문득 느꼈다. 살다 보니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었음을. 왜 단 한 번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게 그렇게 분했나? 져주는 게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닌데 그 사람과의 소통에 조금의 쉼표를 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그 사람이 같을 이유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과 감정의 거리를 둘 이유가 필요했다. 성숙한 연애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마음을 정리하고자 연애 관련 유튜브 몇 개를 구독해서 보기 시작했다. 그중 한 분의 유튜버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고쳤으려 생각하지 말고 남이 고쳐놓은 사람을 만나라.
꽃을 직접 만지고 코로 향을 맡아봐야 알 수 있는 아름다움 말고 멀리서 두고두고 소중하게 지켜주자. 적어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인지 나를 한번 관찰해보자. 아직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많은 연애 경험을 통해 여유를 기르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상대방 또한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런 사랑을 하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20대는 어땠더라? 나는 10대 때 무슨 생각이었을까? 하고 되돌아보고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라고만 말할 순 없는데 참 유치하고 어렸었지. 그때는 뭐 앞뒤도 없고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뭐든 막 두서없이 덤비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작가가 책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시절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카메오로 살고 있다라는 느낌에 점점 위축되었다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20대 때는 조금 주인공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뭔가를 가져서 잘나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주변으로 물러앉았다라는 느낌?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단역으로, 엑스트라로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행복할까? 기분이 좋을까? 더 나은 인생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살만 되면 내 세상이 열릴 것 같았고 30이 되면 뭐든 안정적인 잘 살고 있는 내가 될 거라고 상상했는데 희망사항이었나 봐요. 지금부터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데 사용해야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나를 돌보고 나에게 집중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